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국회방송의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이번 주 나흘 동안 진행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이번 주 내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각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첫날에는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사법부까지 장악에 나서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날 외교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우리나라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이 쟁점이 됐습니다. 미국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문직 근로자 비자 문제 해결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양국이 큰 틀에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시간을 갖고 국익을 위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데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민주당과 기업 옥죄기라는 국민의힘이 격론을 벌였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4년 연임제 개헌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들 들어보시죠. 네. 이 대미 투자펀드 구성과 관련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대한민국이 조성하는 3,5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에 가까운 이 규모의 기금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을 하고 또 손실 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사실입니까? 협상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대정부 질문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서 좀 들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희대 거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후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것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현명한 처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고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건 현재 민주당의 주장이고, 네. 당사자인 두 사람은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에 나서면서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서 사퇴를 압박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사법부 장악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퇴임 이후 이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 공범들의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면서 마치 중대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관련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 여야가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나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이런 입장문을 밝히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데 두 번째 이슈픽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청산, 야당 탄압,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청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내란, 김건희 여사, 최상병 이렇게 3대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지난주에 민주당 주도로 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력도 대폭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대 특검을 전담하는 재판부, 즉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각 재판부에는 판사 3명을 배치하고 판사추천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9인으로 구성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국회 추천 몫은 제외됐습니다. 또 내란과 외환죄 피고인은 형을 줄일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같이 좀 설명 곁들여서 해주실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추천권은 없지만 법무부에 추천권을 부여해 권력이 개입할 통로를 열어줬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야당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어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야당 말살을 위해 당의 생명과도 같은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 특검이 나타났고 당원 명부를 가져가지 못하자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업체를 빈집털이식으로 들어가 탈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한 뒤 공통된 11만여 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장 대표는 영장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건희 특검을 고발 조치하고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이슈픽 대정부 질문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그리고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